청사진님께서 캘린더를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그걸 이제 돈 되는 이슈를 보고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중요한 것들을 적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깊게 들어가는 수준을 우리가 좀 표현하기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정이나 아니면 뉴스에 관한 관심 종목, 그러니까 종목들을 머릿속에 다 익혀놔야 된다. 제일 기초는 종목부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AI 관련주가 정말 많은데 네. 어떤 회사의 관련주는 이거고 어떤 회사의 관련주는 이거고. 그러네. 네, 그런 것들을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대표적으로 대장주 한두 개 정도는 머릿속에 익혀놔야 속보가 뜬다거나 네. 아니면 단독 기사가 갑자기 나오는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을 빠르게 찾아서 매수할수록 수익률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잘 익혀둬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관련주라는 게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애매한 단어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엮으면 다 관련주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대장주를 찾아서 수익률을 많이 내야 되는 그게 가장 우리에게 어려운 일인데 네. 그걸 구분하는 기준이 혹시 두 분에게 있나요? 우선 저는 네. 그런 관련주가 나왔을 때 네네. 첫날에는 잘 안 건드린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관련주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관련주다라고 부각을 받고 난 뒤에 네. 조정을 거칠 때 네. 그럴 때 저는 이제 선호하는 편이고 이게 매수를 찐인지 아닌지 확인을 네, 해보고. 그죠. 확인하는 기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번에 기회를 줄 때 그럴 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아,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렇죠? 네, 그것도 이제 신법에서 이따가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캡틴 백님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련주 구분하는 방법. 종합 뉴스, 시황창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뉴스가 뜨는 창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런 특정 테마의 관련주들은 대부분 특징주라는 단어를 가장 앞에 달고 뉴스가 나옵니다. 특징주. 삼성전자 AI와 관련된 네. 내가 관련주를 찾고 싶다 그럴 때는 저는 뉴스창에 들어가서 네. 특징주 예. 띄고 삼성전자 AI 어,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봅니다. 키워드만 앞에 특징주만 넣고 키워드 네. 키워드. 네. 그렇게 검색을 해보면 실제로 과거에 관련된 특징주, 즉 뉴스가 나왔던 종목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거를 반대로 또 응용을 하신다면은 특정 종목이 이 테마와 관련이 있는지 보고 싶을 때는 네. 그 종목의 뉴스창에 들어가서 종목 뉴스창에 들어가서 특징주만 검색을 하신다면은 어떠한 테마로 뉴스가 나왔었는지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뉴스가 나왔었고 날짜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날짜에 이 종목이 이 뉴스로 몇 프로 정도 상승을 했었고 그거는 사실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죠. 그렇죠. 네, 한 1분 남짓하면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팩트 체크를 하고 나서 매매에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보는데 저랑 좀 다른 부분이 이제 뭐 특징주 삼성전자 쳤을 때 나오면 그냥 이거 그건가 보다 하고 가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날 과연 그 종목이 얼마나 올랐는지도 봐야 되고 정말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어서 특징주가 됐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또 공부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삼성전자와 AI를 특징주로 검색하실 때 저희가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내용 안에서도 다 이렇게 같이 검색을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제목만 설정을 해두고 오. 검색을 합니다. 예. 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제목만 키워드로 검색할 수도 있고, 즉 제목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때만 검색이 될 수가 있고, 네. 내용에도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을 때 검색 설정을 다르게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까지 포함을 할 경우에는 뉴스가 너무 많이 뜹니다. 아. 네. 심지어는 그렇겠네요. 예. 내용은 전혀 관련 없는 뉴스인데 중간에 삼성전자가 한 단어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뜨는 거죠, 관련주로. 그럼 오히려 좀 네. 방해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목만 설정을 해서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HTS 얘기를 좀 한 김에 HTS 두 분이 이제 열어놓으셨으니까 두 분의 좀 화면 구성도 좀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혹시 공개가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청사진님부터 HTS 화면을 어떻게 설정해놓고 보시는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도 보고 이제 상승률 0198번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도 확인을 하시고요. 이 시간부터.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제일 많았던 그런 종목 보시나 보네요. 네,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오전에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였는지 관심을 많이 받았는지 보는 편이고요. 근데 이거 보면 너무 많은데 네.
여기서 뭘 골라요? 그러니까 종목을 본다기보다는 네네. 그 어떤 테마가 움직였는지. 흐름을 보는 거구나. 그러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종목은 어떤 관련주다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이제 한번 이렇게 훑으면은 어떤 테마가 움직였는지 대충 느낌이 오니까 그렇군요. 뭐 AP 위성 제테마 이런 쪽은 우주 우주 이런 항공이죠. 쪽이니까 네. 아 이런 쪽도 움직였고 제일 핫했던 게 SM. SM 친구들 네. 그리고 꿈비 어. 이렇게 있고 이제 상승률 쪽에 보면은 AI 쪽은 안 보이니까 예. 오늘은 AI가 조금 조정을 주겠구나 하면서 관심 종목을 이제 들어가는데 관심 종목을 이렇게 회사별로도 정리를 해뒀고 와 그러네. 네, 이게 진짜 그냥 나무 위키네. 이제 보면은 네. 애플 AI 뭐 이렇게 바이두 대박. 최근에 부각받은 것들은 다 정리를 해두는 편이거든요. 와 이걸 언제 해요? 이거 정리는 언제? 이거를 보통 지금 이 시간대예요. 저는 아. 1시 반에서 2시 사이. 이제 오전에 부각받은 것들이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부각받을 때는 잘 안 건드리니까 저는 예. 이제 오전에 움직이는 애들을 특징주를 검색해보고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는 편이고. 계속 최신화를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뉴스도 찾아보고요 이 시간대. 예예. 오늘 종가나 시간에나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줄 만한 재료가 있다면 이제 다시 제 관심 종목에서 찾아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 종목 쓰시고요. 실시간 종목 조회 상위 쓰시고요. 네, 그리고 또 그날 상승률 보시고요. 네, 네. 되게 심플하네요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많은 창을 보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심 종목에서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네, 네. 그 중에서 종가 베팅을 하려면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골라요? 차트 보고 고르나요? 네 우선 차트도 보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분 차트도 보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게 일봉과 시가총액. 이제 아무래도 가벼운 저시총 종목일수록 종가나 시간에 더 크게 반응이 오는 편이기 때문에 예. 이제 일봉에서 이전 매물대를 벗기는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매물대가 있어서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가볍다고 하시는 게 네. 시가총액이 낮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탄력이 좋다는 거예요? 둘 다 해당되는데 우선 시가총액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예를 낮은 걸 들어서- 더 좋아하세요 그러면? 네네. 근데 너무 낮은 것도 제가 물량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1,000억에서 1,500억 내외의 종목. 그리고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보통 우리가 대장주의 개념이 사실 개별적으로 다 다르겠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장주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히려 그 청사진님한테는 대장주가 시가총액은 전혀 관계 없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음. 그 종목이 끼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종가에 잘 오르는 종목이나 아니면은 항상 종가에는 내리꽂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은 좀 기피하는 편이고. 알겠습니다. 차트상으로 그러니까 전에 매물대가 좀 있었던 거 피하시는 편이고요. 네, 시가총액이 너무 큰 거 좀 피하시는 편이고요. 네 맞습니다.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이고 탄력까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차트 보는 방법이 뭐 개별적으로 다 각자 다르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청사진님은 그렇게 3가지 정도를 참고하신다고 하고요. 캡틴백님의 화면도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많은 창을 열어놓고 쓰지는 않습니다. 전업 투자자임에도 실제로 저는 매매할 때 모니터가 2개밖에 없어요. 모니터 2대고 그 중에 하나는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되고요. 예. 뉴스도 봐야 되고 예. 누구다 다 보는 화면이고요. 하나의 모니터에는 딱 이렇게 띄워놓습니다. 이제 전광판. 진짜 전광판 예. 무엇보다도 숫자가 그냥 딱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랑 상승률 하락률 이거 끝이죠. 맞습니다. 가장 그리고 이 현재가 옆에 이제 거래대금까지 그러네요. 이렇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하나 이렇게 두면은 우리 그 한국거래소에 가면 뉴스에 많이 등장하는 딱 그러네. 그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걸 보면서 테마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한 3시쯤 이렇게 모니터 앞에 앉으면 네. 언제 뉴스를 다 찾아보고 빨리 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저의 타겟을 좁혀야 되기 때문에 딱 전광판을 바라보고 한눈에 지금
대체적으로 빨간불을 내고 있는 테마가 무엇이냐? 예. 이제 이게 1번이죠. 아. 네, 거기로 접근을 해서 보이네요, 뉴스도 지금은. 찾아보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 화장품 뭐 이런 쪽이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중국에서 입국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해제를 했고요. 예. 그다음 AI 관련된 것 중에는 대부분 오늘 좀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아직 조금 빨간불을 내고 있는 그런 관련주들 이렇게 이제 한눈에 보면서 아 오늘은 종가에 이쪽에 관련된 종목들과 뉴스를 한번 내가 찾아봐야겠다. 네, 이렇게 좀 빠르게 추리면서 가는 편이고요. 이게 반드시 종가 베팅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처럼 이 네. 화면에서 예상이라는 버튼을 우리가 누르면 그쵸. 9시 장을 시작하기 전에 8시 4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예상 체결가가 바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때도 요것을 보면은 아 오늘 9시에 어떤 섹터가 강하게 출발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효과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요 모니터 한 대에는 온전히 이 화면을 띄워놓고 좀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 또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네. 요 0700 종합 시황 뉴스 창을 좀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늘 띄워져 있고요. 특히 제가 종가 베팅을 하기 위해서 딱 이 시간쯤 오후 2시 30분경 해서 내가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게 아닙니다. 특징주라고 검색을 하면 오늘 나왔던 뉴스들. 네, 사실 이제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제가 금요일은 종가 베팅 잘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또 네. 변수가 많으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특징주를 검색을 했다고 하면 빠르게 내리면서 네. 오늘 나왔던 뉴스들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던 뉴스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합니다. 네. 조정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여전히 AI 챗봇 관련된 이슈가 핫하죠. 맞네요. 그러면 딱 보이는 이런 뉴스를 클릭하고 네. 내용도 한번 읽어보고요. 네. 차트로 넘어가서 차트도 확인을 해보고요. 예. 내용이 정말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상승을 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 관심 종목에 두고 유심히 지켜보는 거죠. 지금 또 근데 되게 궁금한 포인트가 생겼어요. FSN을 보셨어요? 네, 차트로 넘어가서 차트를 확인해 보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십니까 차트에서? 우선 지금 일봉을 이렇게 보시면 네.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런 최근에 있었던 상승 예. 그리고 지금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상승 이후에 일주일 넘게 그 이후에 추가적인 2차 상승 없이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다가 예.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하고 다시 좀 내려온 모습이거든요. 네. 전형적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고요. 이럴 때는 사실 종가 베팅으로 접근하기는 좀 힘든 모습이 되겠죠. 오히려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온 모습이 아니라 예. 얘가 그대로 빨간 양봉을 유지해주면서 최근에 조정되었던 이 매물대 그리고 이 가격대를 뚫고 그 위에서 빨간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차트의 모습 앞으로도 지켜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차트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종가 베팅의 기준에서 말씀을 또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차트 분석에 있어서 좀 차별화는 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캡틴 맥님께서는 오늘 특징주 이 시간대에 좀 확인을 해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를 보고 그 종목의 차트를 확인하는데 이게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전광판이 참 인상적인데 저 전광판은 사실 이게 팁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게 노력이 필요한 거네요, 진짜로. 아 그렇습니다. 네. 매일매일 그러니까요. 빠짐없이 내가 이 전광판을 최신화하고 업데이트하고 네. 심지어 여기서 오늘의 이슈가 나왔을 때 오늘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해놓는다든지 예. 이런 하루하루의 노력이 빠짐없이 이루어져야지만 네.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매일매일 업데이트하지 않는다면 네. 사실 정말 그냥 전광판이 될 뿐인 거죠. 그쵸. 네. 예, 딱 봐도 이게 계속 최신화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최근의 이슈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앞선에다가 끌어놓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 두 분을 이렇게 상위권까지 끌어올린 노력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요. 혹시 조건 검색 시 이런 거 안 쓰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저도 일절을 쓰지 않습니다. 아 일절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 이유가 혹시? 조건 검색식이 사실 이 조건에 부합됐을 때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미 내가 원하는 거래량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예. 만들어진 후에 알림을 줍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중장기적인 투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네. 저희는 어쨌든 당일에 이슈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단기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조건 검색식을 크게 활용하진 않습니다. 아 오히려 조건 검색식이 트레이더들보다 이제 중장기 매매에 필요한 그런 거군요. 물론 네. 각자의 조건을 다 그렇죠. 따로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사람인지라 기사가 막 이렇게 갑자기 떠요. 장중에 막 뜰 수 있잖아요. 2시부터 보고 있는데. 네. 근데 그때 너무 매력적인 기사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지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도 참아요? 저는 하는 편인데, 아 들어가요? 네, 근데 오, 대신 네. 분할 매수를 꼭 하는 편이고, 아 이제 재료를 주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꼭 트라이를 해봐야 되겠다 네네네. 생각을 하면은 적은 비중으로 들어가든지 제가 좀 심리가 안정될 만한 비중으로 매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인데요? 그게 한 2천만 원까지는 아니 2000년생이 2천만 원이 심리가 안정적이라고 하니까 어유 색다르네요. 다르네요. 예, 떡잎이 다르네요 확실히. 사실 제가 오전장에는 매수를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는데 네네. 오후에 들어오면 한 몇 억을, 그러니까 1억 이상을 사도 그렇게 막 심리가 흔들리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죠? 2000년생. 멋진데요. 그래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뉴스가 떴을 때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 네. 예, 승률은 어떤 편이에요? 참다가 그러네. 이거는 정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대부분 수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매수 버튼, 매도 버튼 누르기 전까지 해야 하는 그런 고민들을 다 결정하고도 원래 이 시간에 내가 안 하는데도 누른 거니까 네. 보통은 이제 승리하는 경우가 있다. 캡틴 백님도 혹시 그런 거 있어요? 정말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그러면 질러줘야죠. 아 그래요? 아, 예. 아니 선생님이라서 좀 다른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뭐 기회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네. 승률이라는 것이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네. 우리가 승률 한 80%다.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승률 80% 굉장히 훌륭합니다. 근데 방금 우리 청사진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참았다가 한 번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에 한 번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 예. 네, 며칠을 참았다가 한 번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 승률 80%라는 게 80%, 80%, 80%. 즉 내가 세 번의 매매, 내가 한 번 정말 좋고 내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서 한 번의 매매를 했을 때 승률이 80%. 정말 훌륭하지만 이 80%의 승률로 세 번의 매매를 해서 세 번 다 수익을 낼 확률은 산수입니다. 정말 간단하거든요. 80% 곱하기 80% 곱하기 80% 하면 네. 51%가 됩니다. 네. 빠른데요. 준비해 왔습니다. 아,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죠. 내가 아무리 승률이 80%라고 해도 그 매매가 3번이 되고 4번이 되는 순간 50%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그냥 통계고 산수거든요. 그러네요. 즉 나의 개별적인 매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매매 횟수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았다가 한 번 매매를 한다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시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진짜 많은 걸 배워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두 분이 오늘 소개해주신 뭐 HTS나 뭐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뭔가 다른 스캘퍼 분들이나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막 되게 많은 것들을 보시고 뭐 보조 지표 많이 보시고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두 분이 딱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지표들이 탁탁탁 있다면 뭐 뉴스도 좋고요, 거래량도 좋고요. 그런 것들 청사진님부터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게 또 앞전에 조건 검색식을 왜 안 쓰냐에 대해서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네. 항상 재료가 항상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조건 검색식이 판별해 줄 수 없는 주관적인 재료가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제 재료를 항상 먼저 보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캡틴백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의 매물대를 벗기는, 최근의 매물대. 네. 그러니까 앞전의 매물대를 벗기고 단기적으로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네. 분차트가 장 마감이 될수록 우상향하는 종목은 분봉이. 네, 예. 분차트가 이제 우상향하는 종목은 이제 분할 매도를 하는 편이고, 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네, 네. 오. 그러니까 재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네네. 보통적으로 이제 줄 때 챙긴다 그런 마인드를 항상 갖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종가에 오르다 보니까 그 오를수록 차익 실현이 커가지고 예. 이제 다음날 시가가 빠져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험이 조금 쌓여야 되겠지만 일단은 줄 때 챙긴다 그런 마인드를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재료 보고 차트에서 일봉상 매물대 보고 그다음에 분봉 보다가 끝이에요, 그렇죠? 네. 추가로 뭐 보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거래량을 보기는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만 만족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보조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정답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네. 캡틴백님도 뭔가 좀 단순할 것 같은데.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딱 세 가지입니다. 네.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뉴스 재료, 뉴스를 보고요. 두 번째는 차트를 보고 세 번째는 거래량을 봅니다. 이제 종가 베팅이나 시간의 단일가 매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전장에 비해서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좋은 뉴스가 있고 좋은 차트, 지금 방금 전에 우리 이제 청사진님이 잘 설명을 해준 것처럼 좋은 일봉의 자리에서 분봉 차트가 야금야금 올라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의 차트.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장에 대비해서 시장 전체적인 거래가 조금 소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주 괜찮은 종목과 괜찮은 뉴스가 있는 테마에만 집중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끝나갈 시간인데도 거래가 활발하다,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다 라는 종목,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를 크게 두고서 찾는 편이죠. 물론 그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조금씩 더 체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보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금요일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지 않다면 네. 올라가는 종목, 너무 차트가 좋은데, 너무 재료가 좋은데 하면 사고 싶죠. 예. 하지만 내가 이미 들고 있는 사람의 심리라면 네. 굳이 주말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뉴스가 생길지도 모르는데 무리한 위험을 하기보다는 나는 이것을 오늘 이렇게 오를 때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 하고 가고 싶다, 안전하게 가고 싶다는 심리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본다면 이런 좀 시장의 분위기나 이런 느낌,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까지도 조금은 고려를 하는 편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그에 앞서서 뉴스, 좋은 뉴스가 있고 좋은 차트의 자리에 있고 마지막으로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을 먼저 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제 또 종가 매매랑 시간의 매매를 주로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많은 고수분들을 만나본 저희 PD, 김동완 PD 말로도 항상 신법이 우선이래요. 결국 돌고 돌다 보면 이분들의 신법이 진짜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더 그래서 두 분은 신법을 되게 통달하신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법이라고 한다면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분의 그 신법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걸 좀 지켜야 될까요?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리스크한 매매는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밤 사이에 어떤 큰 이벤트가 있거나 예. 아니면 아까 오후장에 보신 것처럼 대웅제약 그런 소송 판결 그런 것들처럼 네. 이제 한쪽이 뭐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이거 사실 그런- 가위바위보잖아요, 진짜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갬블링 같은 이벤트는 최대한 피하려고 하고요. 아, 이제 물론 큰 수익이 나면 기쁘겠지만 그만큼 그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하고 신법에서 너무 추상적인 것들 말고 예. 이제 제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한 거는 자기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매매를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된다. 근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한 걸 찾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못하는 걸 찾아서 그걸 안 해야 돼요. 와, 이거 인상적이네요.
예를 들어서 저는 오전장에 뭐 낙주 매매라든지 예예. 아니면 막 엄청 올라가는 호가를 막 제가 추격해가면서 그 스캘핑을 하면서 1% 싸움을 하고 그런 싸움을 엄청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안 하는 이만 못 하니까 예. 최대한 피하고 이제 제가 자신 있는 매매, 종가 매매를 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종가 매매도 제가 잘한 줄도 몰랐으니까 이제 안 했는데 제가 못하는 것들은 쉽게 찾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것들 배제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그나마 남는 게 이거구나 해서 종가 매매를 연습을 한 거고 이제 결국에는 이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이제 요새는 오전에 손실이 나도 아 오후에 하면 되지 하고 그렇겠다 진짜. 네 오전에 그래서 손실이 나면은 그냥 쿨하게 끄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따라가고 싶은 그런 재료가 갑자기 등장을 해도 네네. 참을 수 있는 이유가 그거겠네요. 네. 나는 어차피 다음에도 네. 벌 수 있으니까. 네. 내가 일단 첫 번째로는 리스크한 매매를 가장 피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못하는 걸 알고 그걸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또 청사진님의 신법의 비밀이었습니다. 캡틴 백님도 있을까요? 되게 뭔가 좀 간단하게 또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이 신법이라는 게 예. 사실 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추상적이기도 하고. 저도 정말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네. 내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매매를 하자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비슷한 얘기입니다. 우리 청사진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매매는 하지 않고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매매를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온전히 100%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나의 모든 능력을 끌어와서 매매를 해도 네.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말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저도 회사 근무하던 시절에는 화장실에서 매매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제 또 누가 나를 찾을지도 모르고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전화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불안하고 집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승률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나마 조금 여유 있고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 즉 한 오후 3시 정도부터 조금씩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을 하고 시간에 매매를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나의 상황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나의 성격이거든요. 네. 이렇게 종가 베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막 쫓아가서 사는 매매가 아니고요. 조용히 기다려줘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에 올 때까지 얘가 조용히 기다려줘야 되고요. 네. 얘가 그냥 올라가 버린다면 쿨하게 보내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진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오늘 장마감이 5분 남았어 1분 남았어 팔고 싶지 또 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이 종목을 들고 있지 않은 나만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 신법이 컨트롤이 잘 안 되고 안 맞는 분은 그런 매매를 하시지 말고 오히려 나는 성격이 급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전장에서 빠르게 몇 초 만에 1분 만에 승, 패 이렇게 맞아요. 승부를 네. 볼 수 있는 매매를 하는 게 더욱더 성향에 맞다. 정답이 그래서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신법이라는 것은 내가 매매를 하면서 편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매매를 먼저 꼭 찾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매매. 사실 주식 매매라는 게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불편합니다만 그렇다고 굳이 더 불편한 걸 갈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성향에 맞고 성격에 맞는 그런 편안한 매매를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건 가장 부러운 건 그거예요. 뭔가 남의 수익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느낌? 네, 쫓아가지 않는다는 느낌? 그게 아마 이 두 분의 어떤 실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일 수도 있겠고요. 두 분이 갈고 닦은 신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는 질문으로 한 두 가지만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요. 두 분에게 종가 매매, 시간의 매매란? 뭔가 되게 어렵죠?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종가 매매, 시간의 매매란 이거다. 이런 게 있을까요?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좋아요, 좋아요.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설명은 진짜 앞에도 다 해드렸고 네네. 제가 보여드렸지만 정말 보는 게 별 게 없거든요. 예.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 다음에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당장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시간을 들이고 노력만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천천히 기다리면 재능이 필요하다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노력이라는 게 사실 되게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네. 나는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누가 봤을 때는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본인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진짜 아. 서울대를 갔지 않을까. 아 됐어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러면은 뭐 잠도 줄이고 막 그래요? 제가 잠을 하루에 5시간 정도 자고 이제 장 마감하고 운동을 하고 나서 예. 이제 새벽 1시 이럴 때까지 복귀하고 일정 정리하고 그러고 6시에 일어나서 다시 아침에 또 그 밤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그리고 미국 시장의 뭐 관련주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 다 체크하는 편. 아니 그러면 딱 5시간 자는 시간 빼고 그냥 주식에 올인이네요. 거의. 네, 거의 그렇습니다. 오 재밌어요? 즐거워요? 저는 성향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흘러가면은 그거에 쾌감을 느끼거든요. 아 좋죠. 내가 생각한 거대로 뉴스가 나오고 아침에 그것 때문에 시가가 막 엄청 높게 형성이 되고 하면 그런 거에 되게 쾌감을 느껴가지고 또 그런 맛에 또 종가 매매를 못 잊고 일정 매매를 계속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잘 하고 싶구나. 네, 네. 네. 또 맛을 보면 더 네, 잘하고 네. 싶어지잖아요. 네. 아 역시 알겠습니다. 남다른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사실 내가 노력을 열심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노력을 열심히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캡틴백님에게 종가 매매, 시간의 매매란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많이 드렸거든요. 먼저 시간의 매매,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에게 시간의 매매란 출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출근. 좋은데요? 이유는 정말 심플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저 사람은 장중에 매매를 안 하고 시간에 매매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수 있죠. 제가 솔직히 이 자리에 좀 레전드라고 하고 정말 진심으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한 게 저 역시 주식 경력이 길지 않습니다. 지금 3년 반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년 휴직을 했고 그 전에 회사에서 한 1년 반 정도 회사를 다니는 상황에서 매매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아침에 한 7시 반 정도까지 출근을 했어요. 네, 출근을 하고 한 오전 10시, 11시까지는 매일 주어진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네.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렇게 잠깐 핸드폰을 보거나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바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에 조금 한숨 돌릴 때쯤에 이제 주식 시장으로 출근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한 3시쯤. 아침에 이제 7시 반에 회사로 출근을 하면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예. 그 다음에 한 오후 3시가 되면 살짝 이제 주식시장 출근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종가 베팅하고 시간에 매매하고 했던 것 뿐이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상황에 맞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은 거네요. 그렇죠. 네. 뭐 또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일 안 하고 이제 주식하고 이제 그 늘상 퇴근을 한 저녁 밤 한 10시 11시 했기 때문에 네. 네, 아침에 7시 반 8시에 회사에 나가서 10시 11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했기 때문에 또 일 많이 하는 회사 다니셨잖아요. 한 한두 시간 정도는 주식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 네, 그럼요. 얼마든지요. 아, 네. 예. 다시 한번 말씀 저 이번 달에 퇴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혹시 네. 그 기업도 투자해요? 제가 한 번도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제가 주식을 하면서 예. 수많은 종목을 매매하면서 네. 한 번도 매수.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시간의 드리고. 매매란 출근이다. 캡틴백님에게 출근이다. 네. 종가 매매는 좀 다른가요? 종가 베팅에 대한 거는 저는 저에게 종가 베팅, 종가 매매란 주식의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 뭐 다들 아시는 이제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접해봤던 그런 것처럼 종가 베팅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접할 수밖에 없는 매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석이라는 부분이 아까 저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뉴스 보고 차트 보고 거래량, 거래대금 보면서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사실 정말 주식의 기본이고 정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이상 뭔가 정말 디테일한 보조 지표를 본다든지 그럴 필요 없다. 정말 심플하고 간결하게 갈수록 종가 베팅에서는 승률이 중요해지고 또 한 가지 기다림이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다림이다. 내가 막 마음이 급해져서 매매를 하면 오히려 종가 베팅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마음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또 기다려야지 승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주식의 정석에 걸맞는 매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진짜 주식에서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기다림. 예. 사실 이게 정말 1분 1초 빨리 변하는 주식 시장에서 기다림이란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잘해야 된다. 그게 또 이제 두 분의 신법의 비밀이었다. 아, 좋습니다.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주관적인 단어일 수 있는 게 누군가는 난 30분 기다렸는데 기다렸다고 할 수도 있어 그렇거든요. 예. 어느 정도 기다리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이 평균 얘기가 좀 어렵겠죠. 네, 이제 기다림은 곧 이제 인정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정말 이게 좋다고 해서 수많은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들이고 뉴스도 찾아보고 일정도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는데 네. 바로 다음 날부터 내가 기다릴 여지도 주지 않고 얘가 올라가 버리면 예. 인정하고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아, 네. 기다린다 그래서 이게 자꾸 기다리는 시간이 30분이 됐다가 이틀이 됐다가 일주일이 되다 보면 맞아요. 조급해지거든요. 예. 그럼 괜히 사고 싶어집니다. 네. 내가 기다린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먼저 갈 수도 있고 기다렸지만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결국에는 빠르게 인정하고 포기해 버리는 게 저는 또 결국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 있다는 걸 항상 그렇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인정해 주는 거, 그 가격에 대해서 쿨하게 다음 기회 또 있으니까 다른 종목 하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매매를 하면은 모든 게 다 꼬이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거는 사실 캡틴백님은 아무래도 경력이 그래도 좀 되시고 나이도 좀 있으시니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사진님은 저보다 10살이 어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됐어요? 아니요, 스승님께서 어, 주입식 교육으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너 이거 안 기다릴래? 막 이렇게 윽박 지르진 않았죠? 욕을 많이 먹어요. 아, 네. 사실 근데 네. 굉장히 따뜻한 분이셔가지고. 아, 그럼요, 네. 농담이고요. 예. 은연중에 해주신 말이 네. 너가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너 이거 주식 50살, 60살까지 계속 할 수 있다. 거래일이 오늘 하루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조급하게 매매를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네가 돈 벌 수 있는 날은 많다. 그러니까 너희 에셋을 지키고 그걸 보존해뒀다가 또 다음 기회가 오면은 그때 또 과감하게 시도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이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좀 말을 듣는 편이시네, 선생님의 말을. 그쵸? 뭐 친구 아버지일 땐 편했는데요. 스승님 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아유, 친구 수저. 그러네요. 진짜 이거는 수저예요, 진짜로. 네, 친구 수저. 이런 수저 물고 태어나기 쉽지 않은데 아주 뭐 인생을 잘 살았으니까 그런 친구도 만났겠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기세 몰아서 뭐 스승님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실래요? 캡틴백님 그때 스승님이 영상 편지 쓰셨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 번 했죠. 아니 그러면 혹시 뭐 준비하신 분 있으세요? 와이프? 지난번에 제가 이제 와이프에게도 영상 편지를 남겨서 오늘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그때는 또 멋진 남편이었고 오늘은 좋은 아빠로. 예. 그 아이들 생각하니까 또 울컥해지네요. 벌써 눈물이 진짜 맺히네요, 진짜로. 얘들아, 아빠 유튜브 나왔다. 지금 아이들이 이제 올해 9살, 7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니 해도 유튜브만 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오늘 아빠 어디 가냐고. 왜냐면 아빠가 늘 집에 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아빠 아침부터 나가니까 아빠 오늘 어디 가냐고 막 이렇게 옷을 입고 차려입고 나가니까 어디 가냐고 해가지고 오늘 유튜브 촬영하러 간다 그랬더니 막 안아주고 평소에 안 하던 막 뽀뽀해주고 이러더라고요. 와, 네. 진짜 요즘 애들한테는 TV보다 유튜브네요. 최고죠. 네. 그래서 뭐 어디 유튜브에 출연하냐고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뭐 애들은 모르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거를 보면 아이들이 좀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네. 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아빠가 백수가 아니다. 네, 이거를 꼭 이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생각이 드네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도 전업 투자자 해볼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전업 투자를 한다 그러면 네. 정말 성심성의껏 알려준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원한다고 한다면 정말 성심성의껏
제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유는 사실 저는 이 직업이 정말 좋거든요.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네. 연봉 제일 많이 주는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봉도 조금 넉넉하게 주면서 예. 반면에 복지 좋고 근무 여건 좋고 이런 회사가 최고의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수익에 대한 부담, 스트레스를 조금만 내려놓고 여유 있게 한다면 정말 최고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혹시 원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생각입니다. 아, 저 이게 너무 좀 가슴 뭉클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본인의 직업을 마지못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도 꽤가 아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랬었고요. 예. 근데 저도 물론 제 직업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만 그 직업에 대한 애착이 있는 사람이 또 남다른 발전도 나오고, 예, 그게 또 이게 눈 초롱초롱해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캡틴백님의 전업 투자자로서의 길과 아이들의 길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청사진님도 누구에게 저는 혹시 준비하셨나요? 아유 막 크게 준비는 안 했는데 네네. 지금 캡틴님 말씀하시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짧게 세 명한테 짧게 3명이나요? 스승님한테 뭐 우선 하고 싶은 말이 네. 처음부터 저한테 주말에 직접 저한테 오셔가지고 친구랑 같이 이평선도 가르쳐 주시고 재료도 가르쳐 주시고 거래량은 어떤지 뭐 주식에 대한 모든 걸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쳐 주신 분이거든요.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던 놈이 스승님 덕분에 키움증권 본사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정말 관계가 무량하다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제가 표현을 크게 못해요. 경상도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부산 사나이. 네. 예. 그래서 표현은 크게 못하지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하다는 말씀 이 자리 통해서 드리고 싶고 이제 제 친구 강창원 선생님 아들한테는 친구가 제 계좌를 만들어주고 결국에는 이쪽으로 끌어들이게 됐는데 예. 처음에 제가 깡통 찬 날이 있었거든요. 친구가 제 집까지 와가지고 너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같이 격려해주고 저희가 그날이 있고 한 일주일 뒤에 바닷가에 가가지고 약속한 목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년부터 하나씩 이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 좋다구나. 그러고 뭐 청춘 드라마 보는데요 지금. 바닷가에서 근데 너무 확실히 그 나이대에 맞는 순수함이 있네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저희는 알바비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한 몇 개월을 모아야 되는 돈인데 네. 며칠 만에 없어지니까 네. 아우 정말 힘들었는데 그렇죠. 친구 덕분에 또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승님하고 그런 거를 계속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기억하고 가시면 정말 큰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어머니한테 제가 저희 어머니가 주식하는 걸 모르세요. 아 그래요? 왜 네. 일부러 비밀로 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아예 그냥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제가 크게 티를 내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막 그런 걸 드러내는 편이 아니고 뭐 내가 주식한다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고 어쩌다 보니 말할 타이밍을 놓친 것도 있고 그런데 추후에 제가 어머니께 말할 날이 오게 된다면 네. 이 키움증권 영상을 좀 빌려가지고 엄마 내가 표현은 많이 못해도 항상 존경하고 많이 사랑하고 있어. 잘하고 있다 아들 파이팅. 아 진짜 파이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영상 편지까지 쭉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항상 제가 이 레전드 초대석 이런 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마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실력자가 그냥 실력자가 아니에요. 실력만 좋은 게 아니라 뭔가 몰라요. 친하지는 않지만 인성이랑 이런 게 아마 그 영상을 통해서도 다 느껴지실 것 같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다 이런 인성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도 훌륭한 성적을 계속 기록하시지 않을까. 혹시 뭐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사실 제일 처음 계좌에 들어있던 돈이 170만 원인데 지금 170만 원으로 1억 넘게 만든 거고 그래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노력만 하면은 뭐 어느 정도의 운도 필요하겠지만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단기 매매를 할 때 저거는 재능의 영역이다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제가 항상 매매를 하면서 느끼지만 저는 재능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노력으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모든 투자자분들이 희망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캡틴 백님은요. 계속 오늘 하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너무 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너무 부정적이고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내가 조금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아예 안 받을 수는 없죠. 네, 그렇죠. 덜 네. 받으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충분히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충분한 노력을 곁들이면 네. 사실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면서 반드시 상위 0.1%, 0.001% 이렇게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럼요. 예. 상위 10%에만 들어가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10% 이상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재능보다는 노력이 충분히 좌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역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 이런 거에 맞춰서 계속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좋은 결과 반드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모두가 메시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께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요. 오늘 또 역시 내가 또 인생을 잘 살고 있었나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하루였는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올해부터도 계속 영웅전이 좀 바뀌어서 이제 매달 정규전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때도 계속 뭐 참여하실 거죠? 저도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사진님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자주 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오늘 레전드 초대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